안녕하세요. 시와 동화를 쓰는 김미희 작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 동백꽃이 툭입니다. 제주도에 가보셨죠? 제주도에는 아름다운 풍경만 있고 맛있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슬픈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제주 4.3 사건인데요. 그 이야기를 여기 동백꽃이 툭이라는 그림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제주도 우도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우도에 가보셨나요? 큰 섬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섬인데요. 거기서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소라도 잡고 전복도 따고요. 문어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섬에 고등학생이 되면서 큰 섬에 나와서요 다니고,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네, 울산 살다가 서울 살다가 지금은 천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제주도는 자주 가죠. 그리고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바다로 출근하는 여왕님이라는 그림책은 저희 엄마가 해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생활했던 우도를 배경으로 한 그 해녀들의 삶을 그린 그림책이에요. 제주 동백꽃이 툭은 제주의 그 슬픈 역사를 동백꽃이라는 꽃이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백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목숨들이, 귀하고 소중한 목숨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무참하게 땅바닥에 툭, 네, 떨어져서는 안 될 시기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백꽃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슬픈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그 4.3 사건 때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섭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더 슬픈 책이기도 하죠. 네. 어떻게 작가가 되었냐면요. 5학년 때까지 저는, 여러분 겨울방학, 여름방학 숙제를 하라고 하잖아요. 독후감 2편 쓰기. 그 숙제를 하는데 전 어떤 어린이였냐면 책 내용을 막 뺏겨요. 뺏기고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을 딱 써요. 뭐라고 쓰죠? 참 재미있었다. 또 한편에는 참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쓰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렇게 방학 숙제를 내면 우리는 친구들이 한 반에 63명, 65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잘 쓴 친구들은 그 교실 뒤편에 우리들 솜씨 안에 붙어 있었거든요. 10명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제 숙제는 붙었을까요? 절대 안 붙었죠. 그렇게 썼는데 다 뺏겨가지고 제일 마지막 한 줄만 나의 감상을 썼는데 어떻게 붙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쓰는 어린이였는데 6학년이 되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우리 반 대표로 과학의 날 독후감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10명 안에 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나에게 우리 반 대표로 독후감을 쓰라고 하지?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그 학급 문고가 자그맣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과학의 날에 어울릴 만한 책을 골랐어요. 딱 한 권이 있었어요.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스티븐스 이야기.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었죠. 읽고 뒤에 10명의 어린이, 그 친구들이 왜 잘 쓴 독후감으로 뽑혔나?
분석을 했어요. 읽으면서 10명 친구들이 원고지 째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 벽에, 그 우리들 솜씨 안에.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읽었어요. 딱 읽으니까 아, 나처럼 다 책을 쫙 뺏기고 한 줄 참 재밌었다, 참 감동적이었다,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은 중간중간에 나의 경험이나 뭐 소감이나 감상을 쓰는 거를 알았어요. 아, 이렇게 독후감을 쓰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티븐스의 이야기를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중간중간 정말 맛있는 양념처럼 이렇게 곁들여서 썼더니 세상에 제가 상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쓰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옆반에 동화작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매달 독후감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 책을, 독후감 대회니까 책을 읽고 그다음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재밌었고, 책은요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쓰다 보니까 잘 쓰게 되고, 또 상을 받으니까 또 더 잘 쓰게 되고, 이러면서 글 쓰는 게 좋았어요. 그때부터는 누가 막 선생님이 일기를 써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지금도 일기를 쓰거든요. 네, 일기를 열심히 쓰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돼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네, 뭐 심지어 애들을 키울 때는 육아일기를 열심히 썼어요.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 네, 이런 이야기들이 쓰는 게 재밌어서 이야기까지 쓰는 작가가 된 거죠. 네, 누가 어떻게 하면 글 잘 쓸 수 있나요? 뭐 글쓰기 비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기, 그 다음에 일기 쓰기. 그 일기는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돼서는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되거든요. 저 그 일기장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기를 아주 상세하게 쓰는 거예요. 새우깡이 500원이었다는 가격,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글쓰기 비법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어슬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어슬렁 어슬렁. 시간도 좀 있어야겠죠. 맨날 학원 가야 되고 학원 숙제 해야 되고 뭐 맨날 게임 해야 되고 텔레비전 봐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다 뺏기면 책 읽을 시간도 없겠고 어슬렁거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동네 근처, 아파트 근처, 개울가 뭐 이런 데를 어슬렁어슬렁 많이 걸어요. 걸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꽃도 보고, 냇가에 흐르는 물도 보고, 거기 헤엄치는 물고기도 보고, 거기 새도 있거든요. 새도 보고, 걔네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어슬렁거리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면 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그거를 게으르지 않게 기록하면 그게 바로 저는 작가가 되는 길이고 글쓰기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기 쓰는 거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못할 친구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동백꽃이 툭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는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이 그림책에 대해서. 저는 글을 쓴 사람이지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화가가 곳곳에 숨겨놓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친구들이 막 다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표지에 여기
겉표지에는 동백꽃이 툭이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속표지를 열면요, 동백꽃이 툭이 빨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는 검정색인데 왜 여기는 빨간색으로 쉼표를 찍었나요? 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런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섭이 누나가 결혼식 혼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요, 똑같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엔 이런 색깔이 돼요. 과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여기에 또 제가 사인을 막 숨겨놨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사인 찾기 놀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 동백꽃이 왜 사삼이 상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제가 몰랐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그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친구들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또 이 동백꽃이 툭이라는 그림책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낸 비밀은 뭘까, 이런 걸 나누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동백꽃이 툭을 가지고 막 읽어보고 작가를 만나고 싶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이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네, 설레면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